네, 10번째 시간입니다. 유치권의 효력 중에서 오늘은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하고 그다음에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하는 그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법 322조에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걸 형식적 경매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민사집행법 274조에 보시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해가지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 이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고 한다. 이런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서 실시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경매는 소위 말하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나누는데, 그 임의경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거든요. 근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기본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해 따른다 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둘 중에서는 그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모습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절차는 목적물에 대해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해서 그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3항 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 약간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는 약간 절차 자체가 어떻게 보완적인, 불안정한 이런 부분이라고 봐서 정식 약간의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경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런 부분 얘기가 났으니까요. 임의경매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저당권에 의한 경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는 표현을 쓰죠. 그거는 그 어떤 강제경매와 달리 강제경매는 법원의 채무명의 거기에 의한 경매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는 공증에 의한 경매, 공증하게 되면 공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공증 실행에 따라서 바로 경매가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채무명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채무명의에 따른 경매를 보통 강제경매라고 하고, 그 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그런 채무명의가 없는 경매를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어찌 보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채무명의가 없잖아요. 그죠? 법원에서 받은 판결이라든지 법원을 대신하는 공증사무실에서 인정한 공증채권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하고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치권은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적 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 아닌 타인에 대해서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그런 부분을 악용한 결과인데, 그 결과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유치권 본연의 기능이 반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치 물건을 장기간 점유 관리하는 데 따른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위에 있는 유치권자로 하여금 유치물을 경매에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유치권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치권이 사실상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 또는 유치권의 남용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압박수단이 되고, 그걸 남용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억제책 또는 해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유치권 점유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해. 나 그냥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시간도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알아서 해 라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무상 꽤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무대응이 전략이다, 뭐 그런 식의 표현, 그냥 아예 무관심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유치권자로서는 참 힘들어요. 이게 유치권 점유를 뺏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이제 그 신경, 유치물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유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부담, 이런 부분들이 정신적으로든 또는 물질적으로든 그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채권 자체를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재산에 집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치권자들로 하여금 유치물의 어떤 부담, 유치할 부담, 이런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매 신청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권리를 인정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비록 채권자는 아니죠. 유치권자가 채권자는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이런 점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치권자에게 경매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형식적 경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질적 경매라고 불리는 이런 통상적 강제 경매, 그다음에 담보 실행을 위한 경매와 대비되는 용어죠. 실질적 경매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경매 채무자에 대해서 행해지는 그런 것인데 반해서, 형식적 경매는 경매 채무자에 대한 채권 없이 진행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돈, 채권이 있어서 그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진행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판결과 같은 채무 명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임의경매는 저당권, 서로 합의한 저당권에 의해서 진행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받을 돈이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에 대해서. 그런데 유치권은 지금 그 어떤 물건 소유자에 대해서 받을 채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에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부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채권이 없는,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가 형식적 경매라고 이제 강학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그 형식적 경매의 일반적인 분류는 민사집행법 27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상법, 기타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경매 또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바의 어떤 경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민법, 상법, 기타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를 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하고, 유치권에 기한 경매까지 포함해서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형식적 경매를 협의, 광의 이렇게 나누는 것은 별다른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형식적 경매와 그다음에 실질적 경매를 나누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경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야기할 인수주의라든지 잉여주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다룰 실익은 있는데, 그것을 협의냐 광의냐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학설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협의의 형식적 경매, 이런 종류로는 민법, 상법, 기타의 법률이 규정하는 경매니까 민법에서 정하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있죠. 그 다음에 자조 매각을 위한 경매,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민법 269조에 보면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양,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데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